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완전히 관심 밖의 존재로 보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그들의 눈빛에 미묘한 경계와 조심스러움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사람 우리가 생각한 부류가 아닌데? 그런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이 곧바로 존중으로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그 판단이 비웃음이나 무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더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그 변화는 곧바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팀장은 내 자리 앞으로 와서 문서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문서화해 두세요. 나는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페이지 수만 봐도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내부 시스템 개발 기록과 설계 문서였습니다. 익숙한 자료 형식.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개발자가 정리해야 하는 문서다. 하지만 팀장은 그걸 마치 사무 보조 업무라도 주는 듯 가볍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신입이니까 쉬운 일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정리 형식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기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는 가능하면 빼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 말은 마치 내가 기술 문서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단정이 담겨 있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나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정리가 아니라 복구가 필요한 자료다. 내용은 서로 반복되거나 문장 구조가 들쭉날쭉했고 데이터는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제각각 붙여넣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중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시 해결 나중에 다시 수정 예정.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회사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이 슬며시 의자째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거 힘드실걸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저 문서 팀장님도 몇 번 수정하려다 포기한 거예요. 전임자도 하다가 그냥 넘겼고요. 왜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건 시한폭탄이에요. 누가 손대도 욕먹는 구조죠. 시한폭탄. 그 말은 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팀장님이 일부러 준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험인가요? 그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능력보다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버틴 사람만 인정받죠. 그 말은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실력은 어디에서 평가받나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선 보여지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꼬리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처음 이미지는 절대 못 바꿔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환경의 한계겠죠.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입니까? 고생하실 거예요. 나는 문서를 다시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중요한 일은 쉽게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는 의자를 돌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표정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걱정 그리고 조금의 기대. 나는 다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엉켜있는 실타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밤새도록 시스템 로그를 보며 해답을 찾기 위해 바로 이런 자료들을 들여다봤었죠. 그때처럼 천천히 한 줄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 한 페이지 하단에 작은, 아주 작은 메모. 이 구조 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서를 덮었습니다. 내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익숙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감정. 이 일 나에게 맞는다. 나는 화면을 켜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광경이 마치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작할 준비됐어?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첫 글자를 눌렀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니터에서 반사되는 푸른빛, 커피향, 그리고 사람들의 억눌린 한숨들. 그 모든 것이 이 공간의 일상이자 규칙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받은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슬쩍 다가와 모니터를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얼마나 버티나 보자 라는 눈빛으로 몇몇은 말없이 지나갔고 몇몇은 속삭이듯 쏘아붙였습니다. 저걸 진짜 하네. 신입이니까 시키면 하는 거지 뭐. 근데 저 표정 뭐야? 어려운지도 모르나? 나는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문제였다. 문서 속 엉킨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일종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효율, 중복, 책임 회피,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닿고 멈춘 흔적들. 페이지마다 적힌 임시, 보류, 나중에, 추가 예정. 그 문구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이 회사가 왜 지금 이 상태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사무실 한쪽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팀 단톡 확인하세요. 누군가 크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고 잠시 후 웃음과 비웃음 섞인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뒤늦게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정세훈 팀장, 지금 신입에게 준 자료는 테스트가 아니라 팀 기여 기회입니다. 다들 참고 바랍니다. 잘한다 싶으면 공유할 테니 기대해보죠. 문장은 공적인 말투였지만 끝에 기대해보죠. 그 한 문장은 누가 봐도 조롱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올라오자 사람들은 모니터를 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내 쪽을 쳐다보며 말도 없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을 때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점심에 말을 걸었던 직원 박민정이었다. 괜찮아요? 그 말투에는
초조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팀장 스타일 누가 와도 힘들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선 자리 오래 버틴 사람이 힘을 가져요. 능력 아니라 관계와 시간. 그 말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이 상황을 견뎌왔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그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근데 그녀의 시선이 팀장을 지나 하나 둘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여기선 그런 사람이 먼저 무너져요. 잠시 침묵. 나는 문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럴수록 더 조용해야겠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입니까? 지금 그 말 되게 무섭네요. 나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한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팀장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민정은 놀란 듯 자리에 바로 돌아갔고 팀장은 내 책상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해 보시죠. 나는 문서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일부 구조 파악 중입니다. 다각도로 분석해야 해서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렇게 세세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나는 그 말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식만? 팀장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는 현실이에요. 교과서대로 하면 일 못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 지경인 것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식 때문인가요? 사무실 공기가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타자를 멈췄고 누군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나는 그 긴 침묵 속에서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전 그런 방식 이미 충분히 봐왔어요. 팀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아주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놀람도 아닌 딱 하나, 저 사람 뭐지? 라는 표정. 나는 시선을 돌려 모니터를 바라보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소리 없는 리듬 속에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일과를 마무리하는 키보드 소리, 커피 잔을 정리하는 작은 부딪힘, 휴대폰 진동과 가벼운 웃음들. 사람들의 표정엔 하루가 끝났다는 여유가 묻어났지만 나는 아직 문서를 보고 있었다. 정리해야 할 것, 정리하면 보이는 것, 정리하면서 드러나는 것. 그 문서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이 팀의 역사였고 문제였고 그리고 누군가의 방치된 흔적이었다. 그때였다.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주저하는 듯. 그러나 분명히 나를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 나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 기척을 기다렸다. 잠시 후 옆자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직 하는 중이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네,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문서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 왜 이 문서가 지금까지 아무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맞아요. 다들 대충 넘기려다가 결국 못했어요.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 지금 이 문서가 필요한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나는 모니터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해답이겠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눈빛엔 아주 작은 존중이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와, 우리 신입니까? 열정 넘치시네. 익숙한 목소리. 팀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느릿하게 내 자리 앞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근데 그런 열정은 여기선 오래 못 가요. 사무실에 있던 몇몇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재미가 아니라 동조였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여기선 시스템보다 사람하고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혼자 튀면 안 되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신입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권유가 아니라 선이었고 경계였고 그리고 통제였다. 나는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엔 순종이 아닌 기억의 표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재미없는 장난을 끝낸 사람처럼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가 멀어지자 사무실에선 다시 작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봐봐. 저 팀장님 건드리면 안 돼. 신입이 뭘 모르네. 저러다 며칠 못 버티겠지. 나는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화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관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드러낼 때도 아니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억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그러면 때가 왔을 때 말 한마디가 아니라 행동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나는 문서를 저장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무실 불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창밖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며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관찰, 내일은 움직임. 그 문장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퇴근 후의 공기는 사무실 안과는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밖은 차갑지만 답답하진 않은 공기.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조용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길가를 스치는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 그 속을 천천히 걷다 보니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볍게 던지던 말들, 가볍게 흘리던 웃음, 가볍게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처럼 나를 대해왔던 태도들. 나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사람은 남을 대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건 오늘 가장 많이 관찰한 결론이었다. 걷고 있던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천천히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었다. 네. 상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단정했고 묘하게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첫날 치고
꽤 흥미로운 표정이더군. 나는 걸음을 멈췄다. 보셨군요. 그래. 그 팀장은 변함없더라. 늘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방식도 그렇고.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제가 움직일 시점은 아니죠. 그래. 지금은 관찰이고, 다음은 구조 파악이고, 그 다음은 나는 대신 말했다. 정확한 타이밍. 상대는 미소 짓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역시 넌 변하지 않았구나.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좋아.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문서, 그거 아무한테나 주는 자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 손 뗀 사람들 다 나갔거든.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그 문서 만든 사람. 나는 그 이어지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는 굳이 말했다. 그 문서 내가 만들었지. 나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단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네. 내가 만든 시스템에 무지한 사람들 아래서 내가 다시 그걸 정리하고 있다니. 나는 천천히 걸음을 다시 옮겼다. 그 문서가 다시 필요해진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겁니다. 상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야. 기다리는 것. 통화가 끊기고 화면이 어둠 속으로 꺼졌다.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첫날, 단 하루. 하지만 그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눈치 못 챘지만 여기선 이미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지만 언젠가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균열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도시의 밤. 바람은 차가웠고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서두르지 마.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나는 그 속삭임에 대답하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조용히. 오늘은 첫날이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화에서 계속됩니다.